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썬데이 일부 금경민입니다. 계속되는 글로벌 이슈들로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글로벌 악재들에 대비해 내 계좌를 지킬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실 텐데요. 대박천국 썬데이 일부와 함께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의 투자 가이드 한중현 대표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해야 할 것 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얘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자세한 얘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천국 썬데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주 공격적인 제목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안녕들 하신가요? 참 힘들었죠. 제가 이 제목으로 시작한 이유, 오늘이 이제 9월 30일이 오늘 이제 녹화한 날이 9월 30일 금요일인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9월 29일 날,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 날 작성을 했거든요. 어제까지 코스피를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웃음도 안 나와요. 그냥 올해 보면 참 결국 내가 뭘 기대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오늘 녹화를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제 막 장마감을 해서 봤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가 한 2150? 한 이 라인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근데 외국인이 오늘 한 1690억 정도 팔았는데, 샀는데, 매수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매수 금액이 한 1000억 정도? 순매수 금액이? 그러면 나머지 690억으로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 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더 빠졌는데, 다른 종목들은 오늘 진짜 지옥이었다. 좀 이렇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어쨌든 자, 국내 시장이 어쩌다가 3,200을 넘어가고 이제 4,000을 가고 5,000을 가고 뭐 논하는 국내 시장이 어쩌다가 이젠 2,200도 좀 나쁘게 말하면 꿈의 숫자가 돼버렸을까? 어떻게 하면 3,200이 2,200이 되는 한 1,000포인트가 빠져버릴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매크로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시장이 어떻든 그 좋든 좋은 시장이든 나쁜 시장이든 그 시장에 맞는 그런 좀 테마적 있고 색깔 있는 그런 개별 종목만 집중하는 걸 다들 아실 텐데, 오늘은 제가 이 환율이라는 일종의 좀 거대 담론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어렵게 설명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이미 잘 아시겠지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환율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얘기하는 환율. 결국 진원지는 미국이에요. 우리 형님이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가 힘든 정도로 이제 바로 직전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2016년? 16 말이었나요? 제 기억에 이때부터 이제 하지만 살짝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올랐다가 다시 이제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거 이전으로 유례를 찾아보려면 1980년대 이제 볼커 총재까지를 가야 이제 이 정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3.25%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남은 11월이랑 12월에 한 대략 한 75bp 한 번, 그리고 50bp나 한 75bp 한 번 올리는 게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대략 여기서 한 4.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로 잡혀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환율도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겠죠. 현재 환율 레벨은 그 유례를 바로 직전 2008년 금융위기에서를 찾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 난리였던 코로나 때조차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 난리였던 2011년 유럽 이제 그리스 파산부터 남유럽 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유례를 찾아보려면 금융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했었다. 그래서 좀 환율 얘기한 김에 다른 나라 통화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자, 이제 뭐 얘는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지만 이건 이제 그 산정 방식에 따라 그런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1유로 이건 이제 유로예요. 유로. 이제 파운드. 그리고 위안 N. 자, 단적으로 10년 전에는 1유로를 갖다 주면 1.39달러를 줬는데 이제는 1달러도 안 준다. 자, 10년 전에는 1달러를 갖다 주면 1.771 파운드를 줬는데 지금은 1파운드 정도 주더라. 그리고 N. 자, 10년 전에는 78엔짜리가 이제는 144엔을 줘야 이제 1달러를 갖다 주더라. 자, 그리고 이제 위안. 10년 전에는 6위안 했던 게 지금은 7위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이 아니죠. 처음 말씀드리죠. 자, 이 얘기는 한국도 문제였지만 그냥 전 세계의 통화 가치가 다 떨어진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이런 4대 통화들도 다 같이 그 말인즉슨 달러 가치만 올라갔고 나머지 통화들의 가치는 다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값의 그 자체, 달러 값 그 자체의 이제 가치를 산정한 달러 인덱스인데 거의 이제 유래를 찾아보려면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를 해야 이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폭등을 해서 생긴 일이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과거에 이제 미국의 저물가 환경의 구성 요소는 이제 값싼 노동력과 어디서 오는 거죠? 뭐 이제 거의 이제 그 미국이 이제 북미라면 이제 중남미에서 오는 이제 특히 이제 멕시코 쪽 뭐 히스패닉들 이런 값싼 노동력의 제공 내지는 값싼 재화 어디서 오는 거죠? 중국에서 오는 거죠. 여기서 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등장하십니다. 갑자기 이분이 등장하셔서 이민 정책이랑 무역 전쟁으로 값싼 노동력 이제는 공급하기가 예전보다 원활하지가 않아. 값싼 재화 역시나 예전만큼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 이미 여기서 판은 다 깔려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요게 터져버리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불씨가 살살살 나오고 있었던 찰나에 기름을 끼얹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값싼 노동력과 값싼 재화의 공급이 애초에 조금씩 줄어들려고 했었던 찰나에 공급 자체가 줄어버려요. 여기서 공급에 대한 그 환경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왜? 코로나로 다 재택하고 아무도 일터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다 이제 뭐 다 봉쇄하고 못 돌아다니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올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값싼 노동력 그리고 재화 얘네가 이제 끊겼던 와중에 이 우리 형님이 갑자기 올해 무슨 일이 생겨서는 건지 그건 몰라도 전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가서 전쟁합니다.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값싼 에너지 가격조차 지금 폭등을 해버립니다. 값싼 에너지조차. 자, 값싼 에너지는 이 값싼 에너지는 어디다 공급됐다? 원래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로 유럽의 재화들, 특히 이제 독일의 하이엔드 제품들 그런 것들이 그 값싸게 이제 공급이 돼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돌아다녔었는데 이제는 푸틴 때문에 에너지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전에 저물가를 구성했던 값싼 노동력, 값싼 재화, 그리고 값싼 에너지에서 촉발된 과거의 저물가 환경이 이제는
종료가 되고 종료가 되네 마네 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값싼 노동력과 재화, 거기에 이제 코로나 공급 쇼크랑 더불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값이 폭등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물가가 치솟기 시작을 합니다. 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흔히들 배우는 이제 수요 공급 이제 곡선인데요. 자, 다시 한번. 자, 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건 어떻게 됐다?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가 치솟은 거죠. 자, 사람들이 갑자기 부유해지고 갑자기 2개 살 거 3개 사고 4개 사고 수요가 폭발해서 나오는 그런 물가가 치솟는 게 아닙니다. 공급이 줄어들어서 물가가 치솟기 시작을 해요. 공급이 줄어들어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공급의 이 선이 자, 수량이죠. 이게 이쪽으로 가겠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됐다? 가격은 기존에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격이 이 폭 자체가 너무나 올라가 버렸네. 그러면 이거를 좀 낮추려면 어떻게 할까? 자,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을 했어. 그럼 이 수요 곡선을 어떻게 하면 같이 다시 가격이 떨어질까? 그래서 그러면 수요도 같이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이렇게 떨어뜨려 봐. 그러면 가격이 P1에서 다시 P0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가격이. 즉, 지금 공급발 쇼크야? 공급발 물가 폭발이야? 자, 그러면 수요 파괴시켜. 그래서 수요를 아주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파괴할 만한 아주 격렬하고 극명한 그런 금리 인상을 해버리는 겁니다. 금리를 높여버리니까 사람들의 이제 이자 부담 비용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가처분속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빠지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미국에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 효과를 기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잠깐만, 세계에서 제일 부국강병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리고 세계 제1의 기축통화국이 미국인데 미국에다가 저금을 하면 4%를 준대. 오잉? 잠깐만, 우리 지금 저기 아시아의 어떤 국가에 가면 2%를 주는데 미국에다 하면 4% 준다네? 그럼 여기 아시아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지금 같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작금의 금리 아주 살인적인 금리 인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공급 쇼크에서 시작된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수요 곡선도 같이 왼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즉 수요도 떨어뜨리다 못해 파괴하려는 그런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국 내 발생한 물가 쇼크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미국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수요가 너무 뜨거워서가 아니에요.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 보니까 수요 곡선도 같이 왼쪽으로 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수요를 일부러 파괴시키는 금리 인상이었다. 언제까지? 물가가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 다 아예 그냥 이렇게 천명을 한 거예요.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말입니다. 이거 지난 FOMC, 지난주였죠? 지난주 FOMC 때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야? 물가가 언제 잡혀? 그거에 대해서 파월도
모른다. 파월도 모른다. 황당한 겁니다. 파월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 자체가 장점도 당연히 뭐 단점만 있는 정책 그런 현상은 아니고, 모든 현상에는 이제 앞뒤가 있고 이제 정과 반이 있고 명과 암이 있는 것처럼 물가가 오르는 거, 물가가 올라서 이제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것, 금리, 자 환율. 오늘 얘기하는 건 환율이니까요. 자, 환율이 오르는 거에 물론 이제 장점도 있긴 해요. 장점도 있긴 한데 뭐냐면, 자 보시면 만약에 이제 환율이 오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달러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자 1달러짜리가 환율이 오르면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1달러를 가지려면 우리나라는 1,000원짜리 한 장을 줘야 됐다고 하면 이제는 1,000원짜리 두 장을 줘야 1달러를 바꿔준대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결국 외국 돈의 가치,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니까. 그만큼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낮아지니까. 자, 환율이 오른다면 1달러짜리 예전에는 1,000원 줘도 됐었다면 이제는 2,000원 두 장을 줘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빈칸은 제가 이제 판서를 할 겁니다. 자, 눈 크게 뜨고 한번 잘 봐주세요. 자, 현대 경제학에서는요, 이제 총 수요와 총 공급 두 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총 수요랑 총 공급을 그리고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총 수요에는 뭐가 있냐? 자, 이거는 다 그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민간의 소비가 있고요. 민간의 소비, 그리고 기업의 지출, 조금 자리가 좁네요.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수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총 공급에는 국내 총 생산,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국내 총 생산은 뭔가요? 이거는 GDP죠. 자, 이거랑 위랑 아래랑 같죠. 같다고 치면, 자 이제 같다고 치면, 자 이걸 지우고, 자 위랑 아래랑 같습니다. 이제 위랑 아래랑 같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GDP는 여기 있다 있고, 수입을 뒤로 올리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수출 빼기 수입이 되겠죠. 이게 없어지고, 그럼 결국 뭐다? GDP는 민간 소비, 기업 지출, 정부 지출, 그리고 이게 순수출이다. GDP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입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은 같다고 이제 저 경제학은 이제 가정을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순수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순수출이 전체 GDP에서 물론 이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대부분에 다 작아요. 하지만 독일이 대표적인 수출 국가죠. 제조 국가이자 수출 국가죠. 독일이 7%쯤 되고요. 한국이 한 5에서 6%쯤 됩니다. 독일 다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뭐 한 1, 2% 내지는 적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수출이라는 이 팩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갖고 가야 될 거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 순수출이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체크를 하고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한국은 순수출이 매우 중요하구나. 자,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한국, 우리 미국. 우리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죠. 무언가를
어떤 이제 어떤 물건을 팝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물건을 팔면 미국에다 파는 거잖아요. 그럼 돈은 뭘로 받죠? 원화로 받지는 않겠죠. 미국에서 파는 거니까 당연히 달러로 받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갖고 온 게 달러일 겁니다. 이건 다 뭐 당연한 거겠죠. 미국 땅에서 파는데 원화로 받지는 않습니다. 달러로 갖고 오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환전을 하면 1,000원을 줬대. 근데 지금은요. 환율이 올랐네? 이게 2,000원이 돼버렸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출기업은 좋아집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국은 순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런 와중에 환율이 올라가면, 교역 상대국의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그 교육 상대국에게 이제 똑같이 무역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이 달러는 들어오지만 그 달러가 예전에는 1,000원, 그 달러를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하면 1,000원짜리 한 장 줬다면 이제는 2,000원짜리 2장을 주더라. 수출 기업이 좋아지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이 좋아지네요. 자, 우리 지금 이 콘텐츠는 무슨 콘텐츠죠? 주식 콘텐츠죠. 주식 콘텐츠는 뭐야?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국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수출 기업들이 정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장기적인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겠죠. 자, 근데 미국에 사는 어떤 이제 펀드 매니저가 딱 보니까 잠깐만, 지금 환율이 높아서 수출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겠네.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차. 지금 수출 기업이 굉장히 좋겠네. 그러면 잠깐만, 우리 그러면 그 여기 자동차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이제 2,000원대 만약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이렇게 돈을 싸들고 한국에 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와서 자, 달러로 주식 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자, 똑같죠. 한국은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려면 이제 달러화로 받지만, 자,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화로 바꿔야겠죠. 원화를 바꿔야 되는데, 자, 1달러 갖고 왔어. 1달러를 갖고 왔는데 2,000원을 주네. 자, 과거에는 1달러짜리 하나 갖고 와서 환전을 하면 1,000원만 바꿔줘서 1,000원짜리 주식 하나밖에 못 샀어요. 근데 지금은 1,000원짜리 주식을 2개나 살 수 있네. 외국인들은 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예전에는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하나 줬는데 이제는 2,000원짜리 하나 주네. 수출 기업의 실적도 좋은데 심지어 주식하기도 굉장히 좋네. 그럼 야, 한국 가야지. 다 같이 돈 사들고 옵니다. 다 같이 돈 사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한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한국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 환율이, 이 2,000원 하던 환율이 이제 1,500원, 1,000원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수요가 그만큼 한국 돈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러면 결국 그럼 수출 기업들은 안 좋아지겠죠. 그거 보고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조금 좀 힘든데, 환차손 이제 좀 고민을 해야겠는데, 그럼 다시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럼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순환을 하는 겁니다. 이런 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미국의 금리가 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리가 오르니까 미국의 금리가 4%야? 아시아 지금 어디 가면 한 2% 준다는데? 그럼 아시아에 투자 안 하지. 위험한 아시아에 투자 안 하지. 선진국의 대빵인 미국에 투자를 하지. 그럼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달러가 오른다는 게 미국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오르겠죠.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는 외화가 유출될까 봐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97년에 IMF잖아요. 외화가 유출될까 봐. 근데 하지만 그런 증상이 지금 현재까지 뚜렷하지가 않다.
제가 보는 데이터로는 이런 증상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외환 보유고 그래 뭐 빠져봐야 지금 이제서야 코로나 수준이에요. 코로나 수준에도 외환 보유고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만 문제냐?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문제지 미국만 지금 좋은 거지 미국 외의 모든 나라들의 통화 가치는 다 떨어졌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 자국의 국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즉 외화가 유출돼도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유출될까 봐가 이게 무서운 거지. 환율이 올라가는 게 무서운 거는 이게 발생할까 봐가 무서운 거지. 그러면 이거 발생 안 하면 환율이 암만 올라가도 그렇게 무서울 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환율 구간에서는 수출 기업의 실적은 좋아져요. 그거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되게 좋아지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를 해볼까? 그랬을 때 유인이 생기기도 해. 단 제가 방금 직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본 유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유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명과 암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환율 구간에서의 어두운 면이 아닌 밝은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딴에서는 굉장히 이제 쉽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지러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한 지가 한 20분, 25분을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왜 들었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더 집중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환율이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내지는 지수가 높은 수준이 낮은 수준 예를 들어 에너지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등등등등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자,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맨 처음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전으로 돌아갈까요? 자, 전으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가격은 달러의 지금 이 가격, 어제 가격이에요. 이 가격은 과거에 비해선 높아.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이 한 2023년이라고 칩시다. 2023년에 누군가 뒤로 돌아봐. 2023년 갔을 때 환율이 여기가 있어. 환율이 이렇게 가 있으면 그럼 지금 레벨도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그죠? 자, 2023년 가서 이제 누군가 이제 미래를 살다 오는데 2023년에 환율이 2,000원이 가 있어. 그러면 지금 가격은 높은 가격입니까? 낮은 가격입니까? 아직도 낮은 가격입니다. 자, 반대로 2023년에 환율이 한 900원 가 있습니다. 행복하죠? 환율이 900원 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굉장히 꼭대기인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는 과거와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내일이랑 비교하면 모릅니다. 여기서 내릴지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은 미래를 살다 오지 않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포인트입니다.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알겠어. 근데 미래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알아? 두 번째. 만약에 한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안다고 쳐요. 우리 그렇다고 칩시다. 환율이 올라서 지수가 빠진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지수도 3,200에서 2,200 됐는데 환율이 막 2,000원, 3,000원 가서 막 코스피가 이제 1,000 간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갖고 있는 주식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쉬는 날이고 다음 주 화요일 시장 열리자마자 시장가로 매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매도할 용기는 갖고 계십니까? 반대로 환율이 이제 여기 오늘 피크 쪘대. 자, 내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갑자기 막 1,200원 가고 1,000원 가고 한대. 그러면 갖고 있는 현금 화요일 날 시장가에 풀 매수를 하실 수 있으세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환율이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는 지수가 환율 포함해서 뭐 환율이든 지수든 뭐 에너지 가격이든 땡땡 무슨 등등등의 가격이든 가격이라는 거는 높은지 낮은지는 과거랑 비교했을 때 아는 거지 미래랑 비교했을 때 아냐 모르냐? 모른다. 근데 모르지만 만약에 안다고 치자. 안다고 치는데 만약에 안다고 했을 때 환율이 더 올라서 어떻게 된다. 내려서 어떻게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미래를 안다고 해서 그만이 아니라 그만한 용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주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제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이거는 이제 유튜브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돈 무지하게 많이 번 양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 금리를 3번 연속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분도 못 하시는 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왜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심지어 주식시장이랑 생업이랑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 환율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 환율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러시냐고. 아니 이 마젤란 펀드라는 그 인류 역사상 최고의 펀드 중 하나를 운영하신 이 피터 린치 할아버지조차, 이 아저씨조차 금리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와중에 왜 우리는 금리, 환율, 뭐 이런 등등의 가격들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냐고. 그래서 결론, 제 이 의견 결론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의 노선이 이코노미스트인지 아니면 인베스터인지,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매크로가 예를 들어서 매크로 공부하자. 매크로 공부하자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작을 하는데 조금 자리가 작네요. 잠시만요. 자, 매크로를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만약에 나의 포지션은 어떤 건가? 만약에 이코노미스트야. 그럼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하시라. 왜? 이코노미스트들의 역할이자 그분들의 본업은 매크로를 예측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포지션이 인베스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매크로 공부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도움이라 하면, 자, 나는 매크로 공부하면 뭐 돈은 못 벌어도 돼. 근데 나는 비록 투자자지만 매크로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막 즐겁고 막 가슴 뛰고 희열을 느끼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막 지적, 막 호기심이 막 충족되고 충만돼. 그런 분들은 만약에 예스면 하세요. 예스면 만약에 예스면 역시나 그냥 하세요. 만약에 근데 잠깐만, 매크로 공부하는 게 특별하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노후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일단은 노선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매크로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선을 확실히 정하시라. 과연 나의 포지션이 매크로 공부를 하는데 나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 나의 포지션이 만약 이코노미스트의 포지션이야. 그럼 그냥 하세요. 왜? 그분들은 그게 본업이고 생업이고 주업이니까. 하지만 자, 나의 포지션이 인베스터야. 그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
매크로 공부가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막 도움이 된대.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이 된대. 뭐 수익률 제고뿐만 아니라 수익률 제고도 제고지만 뭐 이거 하면서 막 희열을 느낀대. 너무나 기분 좋고. 그러면 하세요. 그냥 그분들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매크로 공부하는데 수익률에는 하등 도움이 안 돼. 막 그러면서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 내일 막 못 맞추면 또 막 열받고 뭐 괜히 짜증나고 그래. 그런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하지 마세요. 이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이분도 못하는 거를 왜 여러분들은 왜 하려고 하세요? 특히나 나의 정신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왜 하려고 하냐고. 그죠? 그래서 노선을 먼저 일단 확실하게 정하시라.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뒤에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는 인베스터의 포지션이라고 상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이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인베스터인데 뭐 매크로 공부하기 너무 좋아 뭐 해. 그럼 그냥 사실 지금부터 그냥 채널 돌리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채널 계속 고정하셔야죠. 이 뒤에부터가 점점 더 진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인베스터로서의 노선을 정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 지금부터는 종목 발굴의 스타일을 설정을 해봐야 됩니다. 종목 발굴의 스타일을 설정을 하시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뭐 이게 이제 시간이고 이제 뭐 양이라고 칩시다. 자, 대부분의 회사들은 보통 한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뭐 1번, 여기가 이제 2번, 이제 3번이라고 칠게요.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제 초기 단계 기업들 1번, 그리고 여기가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 성장기, 그리고 3번이 이제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 뭐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초기 단계 기업들은 뭐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이제 한 성장기 단계야. 뭐 이제 유니콘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 성숙기 단계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한 보통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 얘네가 여기에 포진이 돼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한 1에서 10이라고 칩시다. 사람마다, 투자자마다 나는 스타트업 발굴이 좀 더 좋아. 나는 유니콘 발굴이 좀 더 좋아. 나는 대기업 발굴이 좀 더 좋아. 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왜? 스타트업들이 0에서 1까지 크는 거랑 1에서 1, 뭐 예를 들어서 한 5, 예를 들어 여기가 한 10이라고 칠게요. 10이라고 칠게요. 자, 여기서 필요한 역량들이 다 다르고 그 역량을 발굴할 수 있는 시선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가령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2단계에 있는 기업들 발굴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완전 초기도 아니면서 어느 정도 성과 내면서 그 미래에 유망해서 이제 얘네가 빵빵 터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발굴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전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이 총 몇 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한 2,300에서 한 400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2,300개 되는 종목도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다 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누구는 지금 최근까지 2차전지가 굉장히 강세였지만 난 2차전지 잘 모르겠어.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이게 다 제거가 된다고. 그런 분들이 굳이 2차전지까지 발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잘 맞는 초기 단계 기업들 내지는 유니콘 기업들 내지는 대기업들 이런 것만 발굴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 발굴 스타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셔라. 초기 단계 기업을 발굴하는 걸 좋은지, 성장기 단계 기업 발굴하는 게 좋은지, 성숙기 단계 기업 발굴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이 구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구간은 생각보다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러지면 크게 부러지겠죠. 이 구간은 이제 안정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 다른 성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종목의 발굴 스타일을 설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매매 스타일을 설정을 하시라. 나는 작게 여러 번을 하고 싶으면 하냐 아니면 크게 한 번을 먹냐. 자, 일례로 자, 누구는 자, 일례로 A라는 사람은 종목 뭐 하나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 100일에 걸쳐서 100%의 수익을 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뭘 종목을 발굴했는데 100일 동안 매일 1%를 먹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수익률은 같다. 그쵸? 자, 100일 동안 들고 있어서 100% 먹는 거랑 100일 동안 매일매일 1%씩 먹어서 100일을 매일 1%씩 먹어서 100일을 채우는 거랑 결국 최종 수익률은 100%로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성향이 갈리겠죠. 나는 자, A 성향에 맞는 분들은 누구겠습니까? 나는 하루하루 시세 변동 그런 거 확인하는 거 싫어. 그냥 나는 좋고 똘똘한 종목 하나를 발굴하는 능력이 탁월해. 그럼 그냥 우직하게 한번 들고 가볼래. 하시는 분들은 A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종목은 조금 잘 모르겠어. 내 판단도 딱히 나는 나 스스로도 좀 신뢰는 안 가지만 내가 좀 트레이딩이나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차피 그냥 100일 동안 매일 1%씩 소위 말하는 단타를 쳐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산 정상은 뭐다? 수익률 100%다. 어차피 상 정상은. 종목 매매 스타일을 한번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종목 매매 스타일을.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 방금 전에 이제 매매 스타일을 설정했다면 스타일별 대응 방안을 설정을 해야겠죠. 스타일별 대응 방안을.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사람의 대응 방안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애초에 나는 이제 종목 시세 변동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한 이제 상정한 그 가정은 뭐였나요? 내가 종목 발굴하는 그 안목이 굉장해. 그럼 만약 이 사람은 대응을 어떻게 갖고 와야 돼? 만약에 나의 종목 발굴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엑시트 플래닝. 그거에 대한 탈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A 사람에게 맞는 대응일 겁니다. 그럼 B는요? 이 사람은 목표가 애초에 하루에 1%씩이었죠. 만약에 하루에 1%를 못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빠르게 손절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대응 방법을 갖고 있어야겠죠. 스타일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겠죠. 즉 매매 스타일별로 대응 방안도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B라는 사람이 나는 A 사람의 대응을 갖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A 사람이 하루하루 막 시세 보면서 막 손절 마이너스 2% 3% 하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즉 매매 스타일별로 대응 방안을 다르게 갖고 가시라. 다르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노선을 정하고 자, 이제 나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 종목 발굴 스타일도 정했고 두 번째 매매 스타일도 설정했고 자, 세 번째 매매 스타일별 대응 방안도 설정을 했어.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다음은 이제부터 여기서 또 중요하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라 쓰고 멘탈 관리라 읽는다. 자, 투자에 있어서 최대 리스크는 파월이에요? 아닙니다. 자, 미국입니다. 외국인이에요? 기관 투자자입니까? 연기금입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라고 누가 등 떠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거지. 자, 그렇게 지금 밖에가 난리고 앞으로도 경제가 안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주식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주식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계시잖아요. 그거는 결국 나의 판단인 겁니다. 즉 투자에서 최대 리스크는 나 자신이란 걸 명심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굉장히 좀 불안전한 사람이라고 이미 미리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면 하루하루 성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어차피 주식 하루 이틀 하고 끝내실 겁니까? 아니죠.
이미 한 번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상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주식은 쭉 갖고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조금 좀 삐그덕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1개월, 한 개 분기, 한 개 반기, 한 개 연도를 본다면 그렇게 전체로 봤을 때 수익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 수익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오늘 하루하루에 스트레스를 받아가? 두 번째, 현금도 종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도 종목이에요. 휴식도 매매의 연장이에요. 보면 있어요. 그냥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는 꼴을 못 보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진짜 이제 내일부터 5일 동안의 연휴가 있는데 연휴 동안 나 지금 주식 막 못 갖고 있어서 막 안달 나신 분들, 막 오늘이라도 막 연휴 전 막 2시 30분에 막 매매해야 돼. 이러신 분들 조심하세요. 현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도 종목이고 휴식도 매매의 연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노선도 정했고 방향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이에요. 자, 많은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말합니다.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방금 제가 아까 주장창 얘기했던 거. 자, 매크로가 어떻게 될까? 이건 예측이에요. 이건 하지 마세요. 예측은 하지 마세요. 대신 매크로가 이렇게 되면, 즉 지수가 이렇게 되면 뭐가 뜨겠네? 반대로 지금 지수가 내리면 뭐가 뜨겠네?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짜는 것. 이런 게 바로 대응의 영역인 겁니다. 시나리오별로 다 이렇게 짜봐.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이제 내공이겠죠. 시나리오의 개수랑 내공이랑 좀 어찌 보면 좀 비례를 하겠죠. 이 시나리오를 다 짜는 것들. 이게 바로 대응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었어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거의 50분 가까이 제가 이렇게 떠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을 더 중요한 거 뭐냐? 이거는 별표 한 100만 개. 별표 100만 개입니다. 뭐냐? 이거를 장기간 반복해야 돼요.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요. 이건 이제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공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교 재무 수업에 아마 나오는 공식일 텐데, FV가 뭐냐면 future value, 즉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는 PV, present value, 현재 밸류,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이 뭐예요? 이게 이제 이자겠죠. 이 T가 제곱 승수죠. 뭐 2승, 뭐 3승, 4승, 뭐 T승, 제곱승. 자, 그럼 여기서 이 future value가 높아지려면 여기서 뭐가 가장 커야 돼요? 요거겠죠. 왜? 제곱이 2제곱, 뭐 4의 2제곱, 4의 3제곱, 4의 4제곱, 4의 뭐 100제곱. 이 제곱 승수가 높아지는 게 미래가 이 왼쪽에 왼쪽 변이 높아지는 가장 큰 팩터일 테니까. 이 T가 뭐냐? 타임이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그게 뭡니까? 결국 그냥 오랫동안 하라고. 오랫동안.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하루 이틀 하고 마실 거라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둔 시나리오대로 대응을 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해서 그거를 장기간 반복을 하시라. 이게 제곱 승수다 보니까. 제곱 승수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FV, 미래가치, 퓨처 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제가 6월 14일부터 지금 이제 오늘 종가까지 대략 한 80 거래일이었거든요. 80일 만에 수익률 80%. 하루 1%. 하루 1%. 이거 종목 수익률 아닙니다. 계좌 수익률이에요. 하루 1% 했습니다. 하루 1%.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이거의 절반,
절반에라도 따라가실 수 있다. 그 얘기 드리려고 지금 50분간 떠든 거예요. 저도 했습니다. 80일 동안 80%. 막 누구는 80일 동안 막 시장 죽겠다. 나 지금 나 힘들어 죽겠다. 누구는 하소연하고 있었지만 누구는 수익 보고 있었다고. 그 누구가 누구라고? 저랑 우리 식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예요. 이젠 여러분들 차례예요. 수익률 1등이 정확하게 케어해드리고 도와드릴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루 1%입니다. 하루 1% 어려워? 하루 0.5%만 해보세요. 100일이 한 1년이 이제 240 거래일이잖아요. 1년이 240 거래일이잖아요. 하루에 0.5% 힘드세요? 오케이. 하루에 0.25%만 해보세요. 그럼 몇이야? 한 60%잖아요. 계좌 수익률 60%. 지금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 딱 1%만 올려줘도, 딱 10%만 올려줘도 여기서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영혼을 파실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루에 내 지금 계좌 수익률 딱 1%만 올려주세요. 올리면 진짜 시키는 거 뭐든 다 할게요. 영혼을 파실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하루에 1%씩 했는데 이제 저는 전문가니까 저는 전문가면 여러분들 조금 보정을 해서 하루에 뭐 0.5% 내신 0.25%만 해도 몇 프로야? 뭐 40%, 20%. 이 장세에 이 폭락장이 하루 1년 내내 폭락한 이 장세에 계좌 수익률 20% 찍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영혼이라도 안 파시겠습니까? 전 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저라면 저는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실천을 해봤습니다까지 제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했고, 자,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지금 대박적공 썬데이 여기서 나온 자격은 뭐냐면요. 2022년 와우넷이 이제 힌트 매매 이제 프로그램을 런칭한 이후로 전무후무한 수익률을 세웠기 때문에 그 자격 플러스 이번 주간 수익률 베스트, 이 폭락장에서도 주간 베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온 겁니다. 오늘 왜 나왔다? 4분기, 이제는 4분기예요. 이제는 1분기, 2분기, 3분기 여러분들 기도한 동안 다 날아가고 이제는 4분기라고. 4분기 남은 이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 기강 한번 다 잡아드리려고 제가 나온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와운의 힌트 수익률 런칭 이후로 전무후무한 수익률, 제가 와운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 역사를 쓰고 있어요. 역사를 쓰고 있고 다 같이 하고 있고요. 다 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만큼 못하겠는데요? 그럼 저의 반, 내지는 저의 반의 반이라도 하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전 매매 기법이 이젠 여기까지는 제가 기본 마음가짐을 말씀드렸고요. 실전 매매 기법이 궁금하신 분들, 한국경제TV 들어오시면 이제 제 방송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제 방송 참여하셔서 지금까지 제발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만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액션을 취하세요. 이제는 4분기고 이제는 2023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과거의 악습, 과거의 나쁜 습관들 싹 다 버리시고 이제부터 새로 진짜 돈 벌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젠 2023년 대반격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긴 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중현 대표님의 투자 가이드 들어봤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중현 파트너의 투자 가이드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투자 가이드를 통해 다음 한 주 전략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 주 여러분께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며 대박 전국 썬데이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